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 현물 시장에서의 동반 매도로 인해서 그리고 외국인이 이 선물 시장에서도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이 수급에 기반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외국인과 기관이 픽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시선주를 통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들 선물 시장 안에서 지금 10,000계약 넘게 팔고 있고 수급이 상당히 안 좋네요, 본부장님.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0계약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장 후반까지 돌려 세우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6월 달이 되면 만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파생시장 쪽에서의 변동성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안 좋았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받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또 한 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고 양시장 모두 수급적인 부분에서 양시장 모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먼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업종으로 들어가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서 두 수급 주체 모두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느낌은 조금 그 전에 비해서는 덜 받기는 했는데 오늘 특징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네. 외국인들 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한다라고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업종군들 같은 경우도 큰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반도체와 전력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인데 네.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으로 좀 보자면 한미 반도체는 다시 한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마감됐을 때 반도체 쪽에 자금이 들어왔는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노후 인프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전력 수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오랜만에 HD 현대일렉트릭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번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오늘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압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26년도 때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적을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그렇게 고평가가 됐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실적을 당겨서 쓰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2025년도, 2026년도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반도체 쪽과 전력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좀 들어왔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종목들마다의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화장품과 미용기기 쪽에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들에 대한 두 수급 주체 사랑은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재규 본부장도 HD 현대일렉트릭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안에서 현재 기준으로 순매수 상위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이 괜찮은 가운데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동국제약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를 이제 인수하는 뉴스가 있던데 네. 미용 의료기기 업체로 이제 동국제약이 변모를 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이 동국제약이 작년에도 미용기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미용기기 관련주입니다 라고 저도 여기저기서 말씀드리고 다녔는데 화장품은 제가 유명한 건 알거든요. 제가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마데카 프라임이라는 그런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좀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4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기가 4종이 있고 오늘 나온 내용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면서 미용기기 쪽과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용기기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동국제약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내재 가치가 뛰어난 기업입니다. 우리가 뭐 마데카솔이라든지 좀 유명한 일반 의약품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어떤 점이 매력적이냐면 우리가 매출 구조를 봤을 때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 의약품 쪽에서의 매출이 최근 들어서 강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일반 의약품 쪽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 의약품이 어떻게 보면 더 고부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의약품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미용기기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8천억이 조금 안 되는데 이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이만큼 좋은 기업은 많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미용 의료기기 쪽에 좀 관심이 있다는 걸 미리 아신 거네요, 이재규 본부장님은? 작년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어. 작년에 좀 알아봤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와서 그때 우리가 만났더라면. 제가 아마 매일경제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뒤늦게라도 모멘텀이 있는 동국제약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고 또 매수하기에도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고 일단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을 담고 있는데 앞서서 뭐 이제 아스코 얘기를 살짝 김준호 매니저도 하고 갔어요.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은 이유는 그쪽 모멘텀이 크기 때문일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거라도 이제 붙여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스코 모멘텀도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았죠. HLB 사태도 좀 있었고요. 네. 뭐 큐라클이라는 기업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알테오젠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하반 경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HLB 그룹주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이제 그제부터 계속해서 저점대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전부 다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은 지금부터도 주가 흐름이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조금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종목으로 들어가서 오늘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앱클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 오늘까지 무려 10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던데 오늘 주가는 왜 이렇게 강한 건지 그리고 기관은 왜 이렇게 최근에 앱클론을 많이 산 건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앱클론도 오늘 아스코 관련돼서 초록이 공개가 됐죠. 우리가 유한양행이나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런 네. 기업들이 초록을 내놓으면서 앱클론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쪽이 면역 항체 기반 치료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카티라고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T세포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T세포라는 것은 이제 암을 공격하는 세포인데 그 T세포를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사업 분야가 2026년도까지 매년 연간 성장률이 40%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앱클론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살짝 단기 고점, 직전 고점 부근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앱클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총 8개 후보의 종목을 저희가 좀 적어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아까 전에 열심히 설명드렸었던 네. 동국제약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동국제약.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조금 더 들어보고 투자 전략 같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좋다고 보지만 매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이게 강한 종목들은 더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밸류 부담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매수했다가 밀릴 경우에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는 전력 기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몇몇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견고하지만 제 생각에는 작년이나 올해 초 같은 흐름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우리가 제외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몇몇 기업이 남는데 그중에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현재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50%가 안 되는 구간이고요. 유보율은 2000%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매출이 9천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나오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8천억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용기기 시장 쪽에서의 성장성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이시스 죄송합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뭐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의료 관련 미용기기 관련주로서 변동성을 많이 보여왔었는데 비올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도 주가 흐름이 저는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동국제약이 미용기기 쪽으로 엮인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재 가치가 일단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목표 주가 보세요? 지금 동국제약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는데 올라와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18,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상방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승 여력은 꽤나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조금 더 목표가를 낮게 잡아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낮게 잡아드리면 이제 또 관심이 너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 목표가는 21,000원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보면서 매매할 필요도 있겠지만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도 한 번씩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업력이 굉장히 긴 기업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놨었던 주가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21,000원대 그러니까 지금 월봉 기준으로는 저항대가 좀 가깝게 있습니다. 19,700원대쯤에 저항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여기를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탄탄하고 미용 의료기기 모멘텀으로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동국제약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잘 적어두시고요. 오늘 시선주는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